내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에 동네에 진순의 아줌마라는 유명인이 있었다. 같은 반 진수의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진순의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 뿐이었지만 우리 동네는 물론이고 우리 학교에 다니는 녀석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줌마인데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말도 잘해서 동네에서 소문난 양아치도 야, 진순의 아줌마한테 혼날 바엔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나쁜 짓을 때려칠 정도였다. 당시에 온갖 잡다한 고민을 안고 살던 중학생들에게 진지하게 상담도 해주고 화도 내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는 고마운 분이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상담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른이었다. 모두의 어머니 같았다고 할까? 그리고 지금도 진순의 아줌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무서운 이야기일 정도로 무서운 얘기를 잘하는 분이었다. 내용은 흔하디 흔한 괴담이지만 말하는 방식 같은 게 몹시 능숙한 것이다. 듣고 있노라면 말도 안 되게 무서워서 사내 놈들끼리만 있는데도 깨깍거리면서 덜덜 떨 정도였다. 바로 그 진순의 아줌마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가을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다.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서 전학생이 드물어서 그는 꽤 주목을 받았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여자애들한테 인기 좀 끄겠구나 싶은 게 그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었다. 처음엔 다들 그에게 다가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친해지려고 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는 점차 혼자가 되어갔다. 야, 그거 들었어? 전학생 있잖아. 강아지한테 막 돌 던지는 거 있어. 돌 던지는 거 있지. 걔가 다쳐서 낑낑대고 그래도 계속 던지는 거야. 고양이를 발로 차더니 쓰러진 고양이로 막 발로 밟으려고 그랬다니까?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문은 담임 선생님의 귀에도 들어가서 그는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 하지만 그러자 곧바로 걔네 어머님이 출동을 했다. 학교에서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요. 걔나 고양이 좀 괴롭혀도 성적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극성맞은 아줌마였다. 소문에 의하면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걔네 어머니랑 학교 간의 마찰 끝에 전학을 온 것이라고 했다. 그 와중에 부부도 이혼을 했고 결국 어머니의 고향인 이곳에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 역시 토박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를 알고 있었고 그 덕에 나까지 소문을 주워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담임교사는 열혈교사였다. 그런 학부모를 상대로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물러날 양반은 아니었던 것이었다. 생명은 소중한 거죠. 약한 걸 사랑하는 마음. 교육이란 건 그저 성적이 잘 나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완전히 불이 붙어서 싸우기 시작했다. 평소엔 담임 선생님이 기운이 넘쳐서 온갖 이상한 일을 끌고 오는 탓에 투덜거렸던 우리도 다들 신나게 선생님을 응원했었을 정도였다. 어쨌든 그는 좀 꺼림칙한 녀석이었다. 양아치처럼 껄렁껄렁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게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 같은 느낌이라서 우린 다들 진심으로 그를 두려워했었다. 어느 날 내가 진수네 집에 놀러 갔는데 마침 아줌마랑 진수가 쇼핑을 같이 가려던 차였다. 동네 슈퍼에서 쌀이랑 이것저것 사야 돼서 진수를 짐꾼으로 데려간다는 것이었다. 기왕 놀러온 거 나도 도와드리기로 하고 셋이서 슈퍼를 향했다. 쇼핑을 하던 도중에 전학생이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멍하니 서 있다는 걸 발견했다. 전학생의 집은 여기서 꽤 먼 곳이었다. 그냥 쇼핑하러 온 것 치고는 좀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곧바로 진수를 팔꿈치로 쿡 찔렀다. 진수도 곧바로 전학생을 알아차린 듯 했다. 야, 쟤 왜 여기 와 있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자 아줌마가 뒤에서 쓱 얼굴을 내미셨다. 저 아이가 너희 반에 온 그 전학생이라는 애니? 용케하셨네요. 하고 둘이서 깜짝 놀라서 말했다. 저 아이는 좀 위험해. 가까이 다가가지 마렴. 그것밖에 방법이 없네. 그렇게만 말하고 아줌마는 다시 물건을 고르러 가셨다.
지금까지 어떤 불량배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하다니 우리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다. 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하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전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대로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였다. 몇 번이고 전학생의 아줌마가 학교에 찾아와서 떠들었다. 너희가 왕따 시켜서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상해진 거야. 왕따라고 할 것까진 없었지만 반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던 건 사실이니까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을 했던 모양이다. 실은 우리 집에도 그 아줌마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아무래도 그 아줌마 역시 우리 엄마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니네 아들이 우리 아들 괴롭힌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나서 질투한 거겠지. 어차피 글러먹은 녀석이지. 확 미쳤으면 좋겠네. 처음엔 좋게 좋게 되돌려보내려던 부모님이었지만 결국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강제로 문을 닫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난 왠지 모르게 슬펐다. 아, 얘 아줌마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달까? 3학기가 끝나고 봄방학이 된 어느 날 난 진순의 집에 놀러갔다. 아줌마랑 셋이서 얘기를 하는 동안 어쩌다가 화제가 전학생 얘기로 넘어갔다. 실은 마음 한켠에서 계속 궁금했었다. 왜 그 전학생한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건지. 그 전학생은 결국엔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완전히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그 아줌마도 멀리 떨어진 병원에 보내졌다고 한다. 전학생의 할아버지는 연을 끊고 저런 제정신이 아닌 것들은 자기 집안 사람 아니라면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호통을 쳤다던가. 그런 얘기가 지나간 후에 나는 진순의 아줌마께 물었다. 결국에 그 애는 뭐였던 거예요? 아줌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인간은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눈에 알았어. 이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진짜 그 애는 아마 평범한 애였을 거야.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먹히기 시작해서 진짜 그 아이는 이제 사라진 거지. 그 아이의 탈을 썼지만 안에는 더러운 생각만이 가득 차서 인간의 형태만 유지하고 있을 뿐인 거지. 그 이야기에 나도 친구도 경악했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는 곧잘 해주셨지만 이런 무서운 얘기를 아줌마가 한 건 처음이었다. 어째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무섭다. 부모의 업보가 자식한테 내려온다고 말해야 될까? 그 집 할아버지 몇 명이고 사람 좀 죽였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지. 걔네 어머니가 이상한 것도 그 탓이야. 하지만 그런 걸로 모자랐던 거야. 그래서 그 전학생까지 당해버린 거지. 죽은 사람의 원한이랑 저주가 화를 불러서 결국 그 아이는 거기에 먹혀버리고 만 거야. 엄마, 그런 게 어딨어. 걔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 업보라는 건 그런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핏줄을 타고 동티가 나지. 친한 사람도 그렇고. 너희들도 마음을 강하게 먹어. 그런 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으니까. 두고 봐.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자, 그럼 이제 저녁 준비해야겠네. 그렇게 말하고 아줌마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와 친구는 우울함에 젖어 있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꼴을 당하다니. 어쩐지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아줌마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이야기는 나와 진수와의 비밀로 남게 되었다. 지금은 나도 마흔이 가까워지고 어느새 아줌마도 세상을 떠나셨기에 꺼내놓는 것이다. 그 후로 그 전학생의 할아버지는 병에 걸려서 전신이 마비돼 죽을 때까지 와병생활을 했다. 할머니는 간병을 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는 시설로 옮겨졌다. 전학생의 할아버지는 옛날부터 탐욕스런 사채업자여서 꽤 악독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들었다. 할아버지가 들어간 시설엔 우리 어머니의 친구가 일하는 곳이라 종종 소식을 듣곤 했다.
그 할아버지는 온몸이 마비되어서 앉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통증은 가시질 않았다 했고, 거기에 아무리 자세를 돌려눕히고 치료를 해도 온몸에서 욕창이 낫질 않았다고 한다. 그 욕창 때문에 생긴 상처로 온갖 감염이 일어나서 병이 겹치고 겹쳤지만 그럼에도 그는 죽지 않았다고 한다. 저게 진짜 생지옥이니 뭐니. 어머니의 친구분은 혀를 내두르시곤 했다. 결국 그의 할아버진 얼마 전에야 세상을 떠났다. 20년 가까이 생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버틴 후에야. 전학생네 아줌마랑 전학생에 관해선 잘 모르겠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우연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할아버진 그저 끔찍한 병이 걸린 거였고, 전학생이랑 전학생네 엄마는 정신병을 앓은 것 뿐이니까. 세상엔 아무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병이나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난 그때 이후로 성묘나 제사에는 꼭 참석하고 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지.